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SS의 두 개의 인디케이션이 대사이상 간질환, 메쉬라고 이름이 바뀐 대사이상 간질환과 그다음 비만입니다. 이 두 질환의 공통점은 가장 최근까지도 별로 뚜렷한 그 메이저 플레이어가 없거나 아니면 유효성을 인정받은 치료제가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블루오션이었는데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조만간 5년, 10년 이내에는 굉장히 그 마켓에서 경쟁이 치열할 거다라는 부분은 다들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질환은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굉장히 그 높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차별화된 포인트를 비임상 연구에서 찾았고 그걸 임상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1, 2, 4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대사이상 간질환, 대사이상 지방 간염, 저희가 타겟을 하는 이 인디케이션에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 간에 축적이 되고 거기서 염증이 일어나고 일부 섬유화가 진행되고 간 경화로 이루어지는 이런 전체적인 질병 진행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나 비만 또는 다른 심혈관 질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전반적인 대사 개선, 체중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이런 의약품들은 이 초기에 그 지방 간질환, 지방 간염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GLP-1이고요. 그리고 이후 단계에서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간의 특이적인 간에서 작용하는 약물 기전들이 주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높은 율의 이환율을 컨트롤하면서 이 간에서의 질병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많은 약들이 그 대사이상 간질환에서 간염에서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해 왔습니다. 그 실패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그 대사적인 개선을 통한 그 유효성을 보이는 부분은 성공 확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적지만 염증만 치료하겠다 또는 섬유화만 치료하겠다라는 기존의 약물들은 대다수가 실패를 했습니다.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그런 와중에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 그 최초의 메쉬 신약이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타이로이드 리셉터 베타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 기존의 레지메트롬이라고 하는 유효 성분을 갖고 있는 레지디프라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FDA 승인받고 유럽에서는 아마 내년에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FDA 승인받은 치료 알고리즘을 보면 메쉬로 치료를 받더라도 이런 동반 질환이 있으면 우선 알려져 있는 체중을 조절하는 약물들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섬유화가 2단계 이상에 가는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애동해서 레지메트라를 처방할 수 있도록 치료 알고리즘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레지메트롬은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고 체중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오롯이 간에서의 대사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 내쉬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처음에 그 레지메트롬의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을 때 임상 의사들의 그 반응은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3상 결과에서 보시면 메쉬라고 하는 이제 지방이 축적되고 염증이 있는 그 부분을 개선시키는 약효가 전체 환자에서 80mg 분을 보면 한 25% 수준이었고 대조군 대비해서 3배 이내의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이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유의적으로 내쉬 개선 플러스 섬유화 개선을 나타냈다는 부분이고요. 유럽에선 필요한 부분이 이제 코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이 두 가지를 모두 개선한 환자의 비율인데 그것도 유의적으로 높은 비율로 약물 투여 오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허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지션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인 유효성은 아니다. 그리고 약가가 매우 높다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올해 3월에 승인을 받고 2분기에 그 매출을 봤을 때 첫 매출이 이제 1,400만 불 정도의 매출을 냈고 그 다음이 3분기 매출이 지금 이번 주나 지난주에 기사가 났습니다. 6,200 나왔고요. 마드리가를 홍보하기로는 이게 니즈가 있었다. 경구용으로 이 메쉬를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상의사들이 쉽게 처방을 한다. 지금 현재 2분기뿐이 안 됐는데 대상 타겟 의사의 한 40%가 처방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갈은 내년도 이 매출을 하나로 5,700억 원 이상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3분기에 예상한 이 매출은 그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5천만 불 미만의 그런 예상액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과거 기반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했던 수치 대비해서 시장에서 반응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드리갈의 결과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하게 이번 주에 세마그루타이드 3상 결과가 기사로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레지메트론과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메쉬 레졸루션의 경우에 대조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62%라는 숫자에서 환자에서 메쉬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유화 개선은 유의적으로 개선됐지만 숫자가 그리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조군의 반응이 굉장히 시험마다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 세마그루타이드는 레지메트론 수준의 메쉬 효과를 보였다라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마그루타이드의 또 다른 장점은 동반 질환인 혈당, 그 다음에 비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구용 메쉬 치료제를 구현해야 될 방향은 GLP-1 유사체가 동반 질환 환자에 이미 처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GLP-1 유사체와의 병용육 없이 약효를 증대하는 특징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마그루타이드 3상 유효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 확장된 파트 2 임상을 진행하면서 허가 자료를 파일링할 거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레지메트론이 좋은 시기를 단독으로 시장을 진입해서 구현하고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마그루타이드가 시장에 나오면서는 좀 그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이제 유럽 간학회에서 노보노디스크가 구브라라는 이제 비임상 CRO랑 같이 콜래보레이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직 임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레지메트론과 GLP-1 아고니스트의 이 컨비네이션은 약효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도 이제 리뷰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 비임상, 임상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하는 메쉬 마우스 모델에서 그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간에서의 지방 대사 부분에서는 두 가지 다른 기전의 약물을 병용했을 때 약효가 개선되는 트렌드를 보였지만 나머지 모두 염증과 섬유와 관련된 지표는 컨비네이션에서 오히려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독에 비해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레지메트론이 지금 현재 유일한 FDA 승인받은 약물이지만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음 플레이어인 막강한 세마그루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DA114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레지메트론처럼 경구용이고요. 1일 1회 투여하는 정제입니다. 합성 신약이고요. 그래서 레지메트론의 편의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상 2A상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약물은 직접적으로 간 조직에서 지방 대사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간에 있는 염증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해서 자체적으로 이미 간에 있는 면역 반응도 억제하고 그다음에 간으로 유입되는 면역세포의 유입도 억제하는 기전으로 해서 염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섬유화에서도 간에 있는 섬유화 세포의 작용을 해서 성장세포의 작용을 해서 섬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각각의 다개세포에서 직접적인 작용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췌장에서의 작용도 직접적인 작용도 있어서 그게 혈당에 대한 그리고 혈중 지질 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대사적인 개선 효과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메트론이 갖고 있는 장점에 저희 약물이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그 혈당 조절 능과 그다음에 직접적인 섬유화 개선 억제, 염증 개선 억제 효과는 저희가 임상에서 입증하게 된다고 하면 레지메트론의 장점을 능가하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평가했던 마우스 동일한 모델에서 저희는 세마그루타이드와 병용하는 비교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두 가지 계열 모두 같이 병용했을 때 이제 각각 그 두 가지 시험에서 병용 비교 평가를 진행했을 때 단독 대비해서 상가 이상의 일부는 상승 효과 해서
약효가 증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비임상 결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그 실험을 진행했던 거에 가장 대표적인 히스토로지 결과입니다. 저희가 1, 2, 4일은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 2회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다기관 25개국에서 16주간 탐색적 임상을 하는 것이고요. 용량 반응성과 그다음에 인크레틴 유해 작용과 같이 병용했을 때 약효가 증대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연구로서 같은 경구용제인 디피코 저해제와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메쉬 치료제처럼 비만 치료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아직 승인되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던 젯바운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이 두 개의 메이저 플레이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욕만 억제하는 그 비만 치료제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방을 감소시킬 때 식욕을 억제하면 반드시 근육량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근육량, 제지방량을 보존하면서 약물을 중단했을 때 요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는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GLP-1 기반의 약물들이 현재 그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GLP-1 리셉터와 글루카곤 리셉터의 듀얼 아고니스트인 DA1726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맨니즈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GLP-1 리셉터와 글루카곤 리셉터의 듀얼 아고니스트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D1721이라고 하는 이 듀얼 아고니스트는 주 1회 PR로 조사하는 합성 펩타이드의 신약 후보입니다. 미국에서 임상 1상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포만감을 증대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에 이 두 수용체가 모두 관여합니다. 하지만 글루카곤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 말초에서 기초대사를 항진시켜가지고 지방 타겟으로 해서 체중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희는 일부 물질들이 임상에서 체중 감소 효과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혈당 증가 이슈로 해서 임상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황금의 비율을 찾았습니다.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를 적절하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균형을 갖고 있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혈당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비임상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물질들이 유의한 수준의 비슷한 수준의 그 체중 감소를 유지하면서 혈당도 세마글루타이드 수준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176의 작용 기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섭식 억제하는 부분이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 작용 기전으로 있습니다. 1726의 체중 감소는 한 절반 정도는 먹는 양 억제로 나타나고 한 절반 정도는 말초에서 대상진을 증가시켜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너지 익스펜디처 기초대사량의 변화를 확인했을 때 그냥 먹는 것만 감소시켜서 체중을 감소시킨 분에서는 기초대사량의 변화가 없었지만 약물을 투여한 분에서 유의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증가해서 저희의 컨셉이 잘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막강한 그 경쟁자인 젯바운드 저희 내부에서 가장 최대 약효를 나타내는 용량하고 비교했습니다. 1760 거와 동등한 수준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고 나중에 약물을 투여를 중단하고서 회복되는 경향에서도 젯바운드보다 조금 더 완만한 슬롭을 보여서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질이 그냥 단순히 식이 조절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좀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계열의 GLP-1이지만 GIP를 동반하고 있는 젯바운드 대비해서 동일 계열의 물질의 경쟁자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앞서 지금 상상하고 있는 베리거 인게라면 스보드타이드와 비교를 했고요. 스보드타이드랑 동일한 수준의 그 먹는 양 섭식 억제를 보이는 수준으로 실험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약물은 스보드타이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냥 먹는 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체중 감소 대비해서 말초에서 대사항진이 기여하는 분이 더 높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체성분을 분석했을 때 스보드타이드 대비해서 176에서 제지방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서 체성분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비만 치료제임을 비임상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D124는 GPR19 아고니즘을 갖고 있는 버스트 인 클래스 포텐셜의 약물 후보입니다. 1일 1회 경구 복용이 가능한 합성 신약이고요. 우수한 비임상에서 우수한 항염 효과와 지질대사 개선, 섬유 억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그 2형 당뇨 동반 환자에서 혈당 조절도 가능하다는 건 저희가 미국에서 임상 1상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포텐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레이 스테이지에 있는 약물들과 병용했을 때 약효가 증가한다는 비임상 결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5월부터 킥업 미팅을 시작해서 임상 라스트 페이션트 아웃이 10월 말에, 올해 10월 말에서 1년 반 진행돼서 임상이 모두 종료되었고 연말 또는 내년 초해서 임상 2회 이상 탑라인이 릴리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비만 체중 감갈,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를 갖고 있고요. 차별화된 제지방 보존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주 황금의 밸런스를 찾았기 때문에 당뇨 동반 환자에서 혈당 조절도 가능합니다. 임상 일상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도 내년 2Q 정도의 임상 탑라인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